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저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 좀, 이제 이런 느낌인데 띄어쓰기 없이 나가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가 안 들어줄까봐 겁먹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외모가 중요한가요? 분위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결국 자신감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인데, 사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위를 매겨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한 번의 대화 안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더 중요한지 순위를 매기는 대신에 말 걸기 전부터 대화가 끝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짚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계산부터 하고 갑시다. 여러분의 실력을 2배로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실력을 2배로 올린다고 해도 결과가 2배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시도 횟수를 2배로 늘리는 건 어떨까요? 어렵긴 한데 그냥 하면 됩니다. 배울 게 없습니다. 초반에는 실력 얘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실력이 안 늡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안 나가는데, 완벽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절반은 여자가 하는 거죠. 단 많이 하는 걸 추구할 때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피드백 없이 똑같이 10번 하면 10번 다 똑같이 실패합니다. 횟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뭔가 하나씩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뭔가, 달라져야 하는 뭔가를 짚겠습니다. 제가 수강생의 어프로치를 볼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장면부터 짚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죠. 수강생은 한 10몇 미터 뒤에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똑같은 속도로 걸어갑니다. 마치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50m, 70m 가다가 간신히 옆에 붙습니다. 근데 여자를 안 쳐다봅니다. 계속 딴 데를 봐요. 어떤 멘트를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용기를 끌어모으는, 각오를 다지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포는 커집니다. 초급자들에게. 여자가 무섭게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키운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못 갑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단순합니다. 그냥 보세요. 말을 못 걸겠으면 안 걸어도 됩니다. 대신 딴 데 보지 말고 그냥 마음에 드는 그 여성분을 쳐다보는 거죠.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욕구에 충실한 방향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이제 당신의 시선을 느끼고 바라보게 되면 시작이 된 겁니다. 말을 안 걸었다 해도 이미 오픈이 된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갑자기 쫄아서 문을 피하거나 속으로 아 망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죠. 당신이 먼저 말을 건네면서 당신의 존재를 인지시킬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첫 마디를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장한 표정으로 통 깔고 저기요. 근데 상대가 여기서 뭘 읽는지 아십니까? 멋있다고 안 읽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첫 마디부터 멋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첫 마디에 그렇게 큰 힘을 준다는 건 그만큼 이 상황이 자기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남자 입장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큰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그 정보가 여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여자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지하철에서 앞에 막고 있는 사람에게 저기 좀 지나갈게요 할 때의 톤,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둘째, 다급하게 말을 쏟아붓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저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 좀, 이제 이런 느낌인데 띄어쓰기 없이 나가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가 안 들어줄까봐 겁먹었다. 여기에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상대가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사회적 지능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당연히 들어줄 것처럼 해야 합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친한 여동생을 길에서 마주친 것처럼 말이죠. 이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인지와 행동은 다른 층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 때문에
몸이 굳는 건 다른 거죠. 그리고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 여성에게 시간을 주세요. 상대는 지금 판단하는 중입니다. 길을 묻고 있는 건지, 영업을 하는 건지, 내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 몇 초를 못 견뎌서 말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마디를 내뱉고 나서 그 직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질문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실수인데, 할 말이 없으니까 질문부터 던지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이런 질문들인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에 어떤 실제 의미가 뭐냐면, 이 대화를 당신 얘기로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은근한 요청입니다. 근데 방금 당신을 발견했고 당신과 대화할 의사가 원래는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 됩니다. 정보가 한쪽으로만 흐르니까요. 여기에는 이름 붙은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개방의 상호성이라는 건데, 사람은 원래 상대가 자기 얘기를 꺼내면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질문부터 받으면 방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건 성별과 상관없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즉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주세요. 근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당신에게 말을 걸게 됐는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는지, 말을 걸기 직전 그리고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사람은 질문에는 방어를 하지만 이야기는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성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을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덤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풀어가면서 대화를 진행한다면 대화의 방향이 당신 손에 남게 됩니다. 단 반대쪽 실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도 계속 자신 얘기만 하는 것. 그건 그것대로 실패입니다. 주는 건 시작할 때고 상대가 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주고받는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자, 그 다음으로 뭔가 실수하거나 어긋났을 때, 여기가 초급과 중급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첫 마디가 좀 이상하고 촌스럽게 나갔다고 칩시다. 상대 표정이 약간 굳을 수도 있고 쩔떠름한 반응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좋은 복구는 이겁니다. 지금 좀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나도 알고 있다. 이걸 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왜 좋은 복구냐면 상대가 여기서 안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말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복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 모드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를 너무 안 해봐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복구가 아니라 붕괴에 가깝습니다. 상대는 이제 진짜 당신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입니다. 상대는 잘 받아주고 있는데 혼자 찔려서 막 해명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런 쓸데없는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실은 이게 제일 이상해 보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혼자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구분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읽는 것과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읽는 건 정보 수집이지만 휘둘리는 건 주도권을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죠. 대화의 주도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프로치를 특수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안 늡니다. 특수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멘트를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멘트를 외우면 상대의 반응을 읽지 못합니다. 외운 걸 실행하느라 바쁘거든요. 하지만 잘하는 사람에게 이건 그냥 대화입니다. 앞뒤가 있고 상대가 있고 흐름이 있는 대화.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외모냐, 분위기냐, 자신감이냐에 대해 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은 순서대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한 번의 대화 안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은 딱 3가지만 가져가세요. 첫 마디에서 힘을 빼고 질문 대신 먼저 주고, 어긋나면 사과하지 말고 복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하세요. 이 3개는 저의 설명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횟수를 늘림으로써 점점 체화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